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패닉인지, 왜 하필 지금인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금리 인하? 지금 시장에서는 CER도 안 먹힙니다. 자연재해 같은 시장, 피할 수도 없고 맞서 싸워야 하는 구간입니다. 관세 노이즈? 언제쯤 해소될까요? 오늘은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영상에서 시장이 필연적으로 하락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짧게 10초만 복귀할게요. 펀딩비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동시에 리테일, 즉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모두가 상승이 확실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바로 그때 시장은 한 차례 더 흔들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벌써 지난 영상 올린 지 일주일가량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한 번 더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 예상했던 가격대는 약 78,000달러 수준에서 하락이 멈출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빗나갔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방향성이죠. 상승이냐 하락이냐 50대 50의 시장에서 단 1%의 확률 차이라도 하락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면 그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 그게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시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지금 절대 팔지 마세요. 알트코인들은 이번 달 반등의 서막이 열릴 것이고요. 비트코인 역시 5월달, 6월달 본격적인 상승장을 맞이할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과거 데이터, 시장 패턴, 거시적 흐름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순환주기상 매수세 유입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락폭도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설 일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바닥은 항상 지나고 나서 보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흔들릴 때 손절하는 것은 시장의 기회를 내다 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절대 돈 받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어려운 거 1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크로부터 순서대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관세 이야기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는요, 중국만 집중적으로 때렸죠. 그러나 지금 트럼프 2기 때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수 국가들까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이 강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무역전쟁의 심화, 사실상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악재는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기서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유럽 국가들 간의 협상 시그널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게 극강의 관세 공포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이런 무역 구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계 증시의 급락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악재라는 거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똑같은 악재가 계속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면역력을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면역력이 생기는 게 자산시장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위안화 환율 차트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위안화의 약세를 얘기하는 거고 중국 경기가 압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까지도 빠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시장 부담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둘 다 지금 아주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근접이 된 상황이에요. 따라서 연준이건 중국이건 더 늦기 전에 밸브를 좀 열어줘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찻길에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같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차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중국에서 먼저 엉덩이를 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먼저 엉덩이 떼면서 새로운 유동성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준이 발표를 하겠죠. 지금 트럼프는 그냥 자신의 빅픽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총 1경원 날려먹고 골프 치고 있다. 굿샷 외치고 있다. 60만 명이 폭발한 다음 날 골프를 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완전 병신이라서 골프를 치러 간 게 아니라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도 다 전략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잖아. 관세 정책은 완화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요인이 아주 혼재가 돼가지고 복잡해요. 머리도 아프고 그러죠. 결국에 모든 지표는요. 나스닥 지수, 자산시장, 위험자산시장의 멱살을 잡고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나스닥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스닥 기준으로 본격적인 반등 시그널이 나와야 위험자산 투심은 빠르게 개선이 될 겁니다. 오늘 일정 FOMC 의사록 일정 있죠. 거기에 파월의 스탠스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상호관세 부과까지 오늘 일정이 겹쳐 있고요. 내일은 또 CPI 일정까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계감까지 깔려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CPI 발표도 꽤나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정도로만 나와주면 안도감이 꽤나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까지는 오픈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도 많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오픈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PD 시그널은요, 제가 직접 수년간 실전 테스트를 하면서 검증을 끝낸 지표입니다. 시장의 사이클, 그 순환 주기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저점 매수라든지 매도 타이밍 같은 것도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데이터죠. 저는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기 PD 시그널에서 1번과 2번, 3번 모두가 과매도 시그널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변곡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단기 시그널에서도 제가 어제는 3번이 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던 것입니다. 1번, 2번 모두 과매도권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는 타이밍 한 번 더 기다려주면 되고 3번도 결국에는 1번과 2번을 따라서 올라오는 그림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반등의 트리거가 곧 나올 것이다 라는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전에 이렇게 쌍봉우리 그렸던 2021년 기억하시죠? 그때도 1번이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간 시점이었고 바로 쌍봉우리 만들러 가면서 다시 한번 미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번 시그널, 3번 시그널 모두 하방으로 꺾이는 그림이지만 1번 시그널이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서 단기선이 먼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제 여기서 하락세가 곧 멈춘다. 그리고 다시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걸 예고하고 있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벌써 저는 3월 8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최대 하락폭 어디까지일까? 비트코인 기준 69K에서 72K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관세 노이즈 이때도 말씀드렸었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모든 과정은 결국 세력이 매집을 하기 위한 가능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작성합니다 라고 제가 적어둔 내용이 있네요. DCA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국에 이렇게 디맨드 존 근접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구간에서 DCA를 해야 돼요. 어디서 매수를 하겠습니까? 바닥 잡기는 어렵습니다. 흔들림을 좀 감안하더라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떨어지는 공포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떨어졌다가 얼마간 흔들림 나오다가 금방 올라오겠죠. 근데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접근했어요. 그러면 평단 관리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조금만 반등 나와도 바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기회가 왔을 때 긴장은 놓치면 안 되겠지만 이 기회도 실수 없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V자 반등으로 다시 전고점 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구간 언저리까지는 내려왔기 때문에 슬슬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